안녕하세요. 네, 아모르 이그잼 학원에서 실용글쓰기 강의를 맡고 있는 박우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소개 영상을 통해서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 실용글쓰기 시험에 대한 어떤 소개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실용글쓰기 시험을 알고 나서요, 우리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좌 소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용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실용글쓰기 시험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실용글쓰기는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90분이고요. 2교시 9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와 2교시는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여기 쓰인 바대로 객관식 50문항, 그리고 이제 주관식 5문항입니다. 2교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형 5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독해 문제라든지 이제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밑에 서술형과 달리 단답식입니다. 단답식 주관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총 55문제를 9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많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시간 내에 못 풀고요. 이렇게 좀 객관식 같은 경우는 좀 날려서 찍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5문제인데요. 이 서술형도 각각 이렇게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짧은 서술형이 2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 서술형이 2문제, 그리고 한편에 글을 완성하는 서술형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이 배점이 나중에 이제 제가 배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배점이 다른 긴 서술형이나 이제 글을 완성하는 서술형에 비해서는 배점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짧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2-3문장 뭐 작성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락을 이제 서술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글 한 편을 완성하라는 이제 서술형은 배점이 큰데요. 이거는 이제 한 편의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한 편의 글을 이제 완성하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점을 잘 모르실 텐데요. 1교시 같은 경우는 500점이고요. 2교시도 이제 500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점 만점이 되는데요. 1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은 뭐 배점으로 따지면 한 문항당 한 8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관식 5문항은 한 문항당 이제 20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술형 이 5문항이 중요합니다. 이 서술형 5문항은 짧은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한 문항당 이제 50점이 됩니다. 50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이 되고, 마지막 문제가 중요하죠. 200점입니다. 200점. 그래서 보통 이제 실용글쓰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1교시의 객관식을 많이 마치기보다는 오히려 2교시의 이 서술형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잘 풀면요, 실용글쓰기에서 원하는 이제 가산점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실용글쓰기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실용글쓰기 시험 소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특징에 맞게 우리가 이제 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강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1교시에서는 이제 글쓰기 원리, 즉 글쓰기 일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요. 2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실용글쓰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제 독해 문제와 그 이론들, 그리고 이제 요약하는 방법.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 전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에서는요, 이제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원고지를 작성한다든지 교정부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술형에서 조건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교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한번 글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 글을 혼자서 써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1시간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실제 한번 원고지로 한번 글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 글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 시간에는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법에 이제 맞지 않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일반적으로 잘 틀리기 쉬운 그런 어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쓰신 뭐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요.
그리고 어휘 및 규범에 대한 또 이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교시, 7교시, 8교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글쓰기 실제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양식들이 있는데, 우리 실용 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양식들이 있거든요. 뭐 공문서라든지 기업 문서에 여러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글쓰기 실제 공부는요, 객관식 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술형에서는 뭐 긴 글 한 편을 완성하라고 하면 이런 어떤 글쓰기 실제의 어떤 문서를 완성하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 실제를 공부하면 객관식뿐만 아니라 이제 주관식도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종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법에 대해서도 화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화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8시간, 8시간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듣게 되신다면요, 이 시험과 관련된 여러 특징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혼자서 하기 힘든 이 글쓰기 연습도 겸해서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서술형 대비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교시에 이 서술형만 잘 잡으면요, 실용 글쓰기 시험에서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술형을 쓰는 이제 그 작성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룰 것입니다. 집중적으로요. 네,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간략한 서술형 대비법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개 영상을 보면 그 아래 파일에 실용 글쓰기 소개에 대한 어떤 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서술형 200점 문제입니다. 서술형 200점 문제요. 서술형 200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 글쓰기 연습을 할 때는 이 서술형 200점 문제로 글쓰기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서술형 200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편에 실제 글쓰기 연습 이제 글을 완성하라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보통요. 그래서 지난 2회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한 편의 글을 완성하려면요, 먼저 실용 글쓰기 그 시험에서 주어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충실하게 바탕을 해서요, 근거를 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어떤 그 주어지는 조건을 얼만큼 충실하게 이렇게 지켜서 글을 쓰느냐가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매 시험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키는 연습도 우리 실용 글쓰기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고지 작성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도 있고요. 충분히 이제 자료, 글감도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조건, 뭐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쓰라. 뭐 이번 뭐 2회전 회차 같은 경우는요, 조건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라. 본론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실태에 대해서 서술하라. 결론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충실하게 적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감이라든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실제 원고지 작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처음 하시는 분은 모릅니다. 원고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에 한 줄을 띄어 써야 되는지, 한 칸을 들여 써야 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지 작성법과요. 자, 그리고 원고지를 작성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 글쓰기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테이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답안 인상이 안 좋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요, 우리가 이제 교정 부호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정 부호도 여기서 이제 서술형을 준비할 때 써주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서술형은 물론 이 배점이 크다고 해서요, 뭐 200점짜리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면 나머지 문제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안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용 글쓰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네,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실용글쓰기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실용글쓰기 강좌에 참여하셔서요, 원하는 가산점, 네,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용글쓰기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